당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선 정당 정책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디서 보는지부터 약간의 비교 정책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정당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지금 팝업으로 이렇게 정책 공약 볼 수 있도록 별도 창이 띄워져 있어요. 거기서 정당 정책 확인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들, 물론 정책을 제출하신 정당들만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바로 보기도 가능합니다. 꼭 투표하기 전에 정당 정책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후보자들은 집으로 이제 선거 공보가 날라올 테지만 우리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는 그래도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국민의 미래랑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책을 아예 안 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정책을 봐야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볼 정치 분야 정책이 국민의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책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검찰개혁이 이번에 되게 많은 화두였던 것 같아요. 사법개혁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요.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그다음 경찰국을 폐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개혁 쪽에서 현재 지금 저희 헌법이 87년에 9차 개정 헌법으로 그때 개헌이 된 다음에 한 번도 개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은 10차 개정 헌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5.18 정신 수록하고요. 대통령제 4년 중임제, 지금은 5년 단임제거든요. 그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것. 지금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거 국회 추천대로 한 다음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과 사명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란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거를 한계를 좀 두겠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조금 더 축소시켰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 시에 벌금제도 신설을 한대요. 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 인사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감사청구를 제도화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가지고 계셨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지금 그냥 정당 지지율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인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추진하는 건데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거든요.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소청으로 전환을 시키고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별도로 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하게 폐지하고 싶다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을 해서 공수처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을 설치, 검사장을 직선제로 도입한다. 선출직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통해서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한다 라고 이행 방법으로 가지고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을 6공화국 헌법이라고 불러요. 그걸 바꾸면 10차 개정 헌법을 이제 7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통치구조도 다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직접 민주적 권리를 헌법에다가 개헌할 때 넣으시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건데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은 법안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거. 국민 소환은 되게 무서운 건데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가 다하기 전에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제도고요. 국민 투표는 지금은 헌법 개정에만 있어요. 국민 투표가 전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제도에는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6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게 있는데 중앙에는 없거든요. 국민투표 하나만 있는데 이걸 직접 민주적 권리를 헌법에다 넣겠다 하시는 게 지금
이행 방법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헌법에다가 환경 파괴 방지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인간의 공존이란 가치를 아예 헌법에다가 넣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신기한데요.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 생명권, 건강과 주거권, 정보기본권, 소비자 권리 등을 명시를 하겠다고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헌법이 바뀌면 법률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도,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도 헌법을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고요. 헌법이 정의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해요. 그런 헌법을 개정하겠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정당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도 되게 구체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기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견제기 강화, 이건 지금 거의 모든 정당들이 이거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나 봐요.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거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사면권 행사 같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게 개혁신당에서 나오네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서 영부인의 법적 지위 규정,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한대요. 이게 앞으로 광역단체장 배우자에 관해서도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50건의 입법 총량제를 도입해서 입법권 남발을 방지하겠대요. 그 다음 위헌법률 발의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하고요. 고위공직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면요, 지금 현행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사퇴하는 걸로 조정하겠대요. 왜냐면은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예방하겠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총선 전에 만드셨어야죠. 국회에서. 뭐냐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해서 거대 양당의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 제한. 위성정당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의미를 전부 없애는 겁니다. 위성정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아예 폐지한대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게 달라지네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고 특수부를 축소한다. 여기에서 이제 나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정책이 달라지니까. 사실은 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당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의 정책이 다 비슷하면은 정당의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정당의 정책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나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은요 되게 비슷해요. 네 번째가 새로운 미래인데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을,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분권형이면?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결선투표제는 다 있어요. 더민주 있었고 조국혁신당 있었고 개혁신당까지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해갖고 현재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랑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헌법상에 보장되는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에요. 그거 개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면은 세비 지급 중단한다. 그 다음에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 지금은 기호순번제를 추첨제로 바꾼다. 그리고 지역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1 비율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300인의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46석이 되었거든요. 이거를 2분의 1 비율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며 200명 대 100명이네요. 이렇게 확대하고 싶다고 했고요. 정당 국고 보조금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지금은 의석수가 더 중요해요. 현행 의석을, 국회의원 의석을 더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보조금이 나뉘는데요. 올해 지금 선관위에서 정당의 선거 보조금을 508억을 11개의 정당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정당들이 그 돈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그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색정의당 정책을 보시면요, 좀 많은데 녹색정의당도 똑같습니다. 국민 발의권, 국민 발안제를 도입한다고 했던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직접 민주주의 우서거든요. 지금 우리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헌법에 이거 넣을 수 있다, 이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똑같이 국민투표도 넣을 거고, 국민소환권 넣을 거고, 국민참여예산제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중앙정부에 넣겠다는 얘기를 녹색정의당도 하고 있네요. 지금 2개의 정당밖에 지금 이 얘기 안 나왔어요. 조국혁신당이랑 녹색정의당.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더민주랑 똑같네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거는 더민주나 지금 다른 정당에서 다 말한 거고, 이것도 신기하네요. 2인 이상 시민이 모이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설립 자유화. 지금은 정당 설립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시도당을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도당의 당원이 그 한 시도당당 1000명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높은 거죠. 이걸 2명만 모이면 정당을 되게 정당 만들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이거는 앞에서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의 3배로 하겠다. 네,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제한은 앞에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선거법이나 국회의원 신상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률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그래, 국회 개혁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 결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평의원 제도를 만들겠대요. 이것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도 참 아이디어로 좋지 않습니까? 정말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 삭감해야죠. 일 안 하면 급여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국회의원 당연히 결근이나 출석 안 하면 돈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정당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정책을 한번 읽어보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위성정당이 왜 나오냐면요, 제도 때문이에요. 지난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원래 그전에는 정당 득표율 10%였으면은 병립형이었을 때는 4석을 가져가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연동형은 뭐냐면 전체 국회 의석 있잖아요. 300석에 대하여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이 10%면 3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300석에 10%니까요. 지역구에서 뽑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례의석에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 지지율이 30%를 받았다고 치면은 90석을 이제 전체 의석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정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120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의석을 이미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그 2개 정당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로 내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 합당할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별로인 겁니다.